청동기 문화 가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쪽에서는 기원적 약 2000년경부터 청동기 문화가 전해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청동이라고 하는 건 구리, 주석,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데 땅속 깊은 데서 얘들을 파야 되고요. 거기에서 구리, 주석, 아연을 따로 추출해야 되고요. 얘들을 녹여서 섞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그러한 고급 기술입니다. 만들기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 그래서 일상생활 도구는 뭐예요? 이 청동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일상생활 도구는 여전히 돌이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청동기 시대의 생활 도구인 돌은 뭐가 있다? 여기 반달돌칼이 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만 돌을 쓴 게 아니라 청동기 시대도 여전히 돌을 씁니다. 생활 도구는 유명한 게 반달돌칼이고요. 여기에 끈을 끼워서 이렇게 손에 연결해가지고 이삭을 벨 때 씁니다. 생활 도구는 여전히 돌이다. 다시 청동으로 갑니다. 청동은 어쨌든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뭘 만든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무기. 그 다음에 제사용 도구, 거울 방울과 같은 제사용 도구, 딱 봐도 나는 너희랑 달라 하는 포스를 풍길 수 있는 장신구 등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 독자적으로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수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거푸집이라는 거죠. 요거 거푸집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드러내줍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떤 무기가 만들어졌나? 비파형 동검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거울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파형 동검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비파? 비파는 이렇게 생긴 중국 쪽에서 많이 연주되는 악기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칼이 우리가 생각하는 칼은 이거잖아요. 바스타드 소드 막 이런 것처럼. 자, 근데 밑에가 동그래요. 그래서 모양이 좀 독창적이구나. 이걸 우리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동검이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요거를 막상 쓰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킬링 능력이 좋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세형 동검으로 발전을 해요. 세는 가는 세자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십자 모양, 십자 드라이버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푹 꽂아서 돌려요. 그러면 안에서 내장이 잘 섞인다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청동기 유물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거 말고 다른 그럼 청동기 유물은 없냐? 아까 반달돌칼이 있었죠? 또 뭐가 있다? 민무늬 토기도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이게 민무늬 토기예요. 우리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를 봤었죠? 빗살무늬 토기는 V라인이었고요. 주로 강가나 바닷가 모래밭에 푹 꽂아서 썼다면 이제는 민무늬 토기는 바닥이 있네요. 평평한 바닥 위에 올리기 쉽게 바닥을 만든 토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평평한 땅, 평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으면 그레이트.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도구들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발견되는 것들은 조, 기장, 수수. 자, 사람들이 살던 집터에 조나 기장이나 수수 등 잡곡이 발견이 되고요. 겹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병사도 시작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된 지 약 8,000년이 지난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0년 정도 농사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력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집니다. 먹고 남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고요. 적게 가지면 가난하게 되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계속 이걸 많이 갖고 싶어 하지요. 그걸 고착화시킨 게 계급이지요. 그래서 계급이 발생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힘이 약한 사람 걸 내가 계속 힘이 세다고 뺏으면 좋겠지만 1년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마을 걸 뺏어가지고 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당연히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에게 침략받지 않으려면 방어시설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마을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겠죠. 그래서 훌륭하게 우리 마을을 이끌 수 있는 전쟁에서 다른 마을을 이기고 다음에 걸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도 등장을 하겠죠. 그런 집단을 이끄는 사람을 우리는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세력을 점점 키우죠. 나는 너희랑 달라 청동검도 가지고 청동방울도 가지고 청동거울도 가지고 장신구들도 가지면서 나는 너희랑 달라를 한눈에 보여주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권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도 이제는 내가 정복해서 점령했잖아요. 얘들도 날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러면서 종교적 권위까지 이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세력이, 군장들의 세력이 셌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고인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막 10톤 이런 돌덩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일상생활을 사는데 전혀 쓸데없는 이러한 족장의 무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를 제공하든 뭘 하든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이 사람 밑에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유물, 유적이 고인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족장이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청동기 시대입니다.